뭐에 대한 이야기다? 근대적 과학, 근대의 과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중세 시대에 비과학적인 글쓰기하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중세 시대 때의 비과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엘리자베스 문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엘리자베스 문체라고 하는 게 거기 얘기한 것처럼 지적 능력과 세상 사이의 장막을 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때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예요? 영국에서. 섹스피어지. 섹스피어의 글을 읽으면 언어의 구사가 화려하기 그지없죠. 그렇죠? 햄릿 같은 작품에도 보면은 난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진짜 당신을 사랑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응? 당신의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방에 놓여진 저 정숙한 여인 같은 화장대 서랍에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과 사랑을 그대로 담아놓겠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그 화장대 열쇠를 드리겠어요. 당신이 그 화장대 그 서랍의 열쇠를 열고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내 마음을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난 당신을 떠날 리도 없고 뭐 이런 식이야 말을. 어? 이게 아마 그렇게 써가지고는 어떻게 과학적 글쓰기가 되겠냐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죠. Modern scientific writing in English began in the 17th century 그랬습니다. 근대적 과학적 글쓰기. 영어에서 그런 얘기죠. 얘네들은 17세기에 시작을 했다. 17세기 이전까지는 영어에서는 과학적 글쓰기라고 할 만한 문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27세기에 어떤 저자가 있었다? With author such as 뭐뭐와 같으니 이제 such as 그런 말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저자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과학적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저자가 있었냐면 로버트 보일이 그랬죠. 이 보일은 화학 원소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지.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아이작 뉴튼, 만리일력의 법칙. 이런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체, 그 셰익스피어 같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intense debate. 이 시기는 특징이 지어지는데 강력한 토론이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뭐에 대한 강력한 토론이 있다는 거예요. The nature of language, generally, 일반적으로 언어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강력한 토론이 있던 시기다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한 시대를 특징할 때 이 시대는 무엇이 강렬한 논쟁의 와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어떤 것이 논쟁점이 됐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 그러면 어떤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촛불혁명,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다른 대통령들의 집권기하고 다르게 특징 지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0년 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했던 그 검사 동일체, 검사들 세계에서는 우리는 한 몸이야. 군사시대하고 비슷해요. 명령 불복종 없어. 이거지.
그래서 뭐 잘못하면 다 감싸주는 건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나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검사들이 검사 안 하고 싶으면 검사 안 할 수 있었어. 응? 수사도, 기소도. 그냥 검사들이 자기 멋대로인 것들이 되게 많았지. 다 검사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최고 권력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오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런 시기지.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렇게 이제 뭐가 강력한 토론이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언어의 본질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at issues. 전치사 나오면 맞아요 명사까지 묶으라 그랬지, 그렇죠? 이슈에 있었던 것. 이런 얘기입니다. 비동사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 아니지, 여기서는요. 저거 부사구니까 뭐가 주어야? 응? 저기 at issues부터 마지막 아이들 fances까지 몇 형식 문장입니까? 몇 형식 문장? 응? 일반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대한 강렬한 토론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 이슈에 있었던 것이 얘가 동사지, 그치? 뭐였다는 얘기야? 더 프리심드 파워입니다. 얘가 주어지. 프리심드 파워. 추정된 힘. 무엇에? 언어에 추정되어진 힘. 야, 언어가 무슨 힘이 있는 거야? 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얘기지. 자, 언어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put it 말한 바와 같이 이것도 묶어주는 거죠. 삽입으로 쓰인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바와 같이 언어가 지식을 통제하는 힘이 있느냐? 또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강요 그리고 오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또 이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을 어디로 몰아가 버려요? 수없이 많은 공허한 논쟁과 한가한 공상 이런 쪽으로 인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라는 것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몇 형식 문장이야? 주어 동사밖에 안 나온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Bacon was thus the first to claim revolt against Elizabeth's styles of writing, which of course included Shakespearean drama 그랬습니다.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Claim revolt against Elizabeth's styles of writing, 글쓰기에 엘리자베스 문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럼 가로 속에 엘리자베슨 스타일스 오브 라이팅,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의 문체 어떤 거냐? 당연히 섹스피어주의자들의 드라마를 포함시키는 그런 문체다 이거지. 이러한 것들은요, 그가 말하기를 pulled a veil between the intellect and the world, between A and B죠. A하고 B 사이에 veil,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라고 베이컨이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경험 철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험 철학을 이제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이 바로 베이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죠. 투부정사 뒤에 컴마 나오면 되게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적 철학, 새로운 경험 철학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직접적인, 그리고 unadorned, 장식이 되어지지 않은 form of speech, 말의 형태, needed,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 그런 얘기지. 여기 뭐 스피치가 이제 라이팅을 대체해서 쓰여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필요한 것은 야, 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심플, 단순하게 가. 어? 빙빙 돌리지 말고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좀 얘기해 봐. 이런 거죠. 어드원드, 장식하지 말고 어드는 장식하다인데 unadorned니까 장식하지 않은 채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This would lift the veil. 이것이 장막을 들어 올리고 provide an equal number of words. 같은 수의 말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이거지. 뭐와 같은 수의 of things. 사물의 것만큼이나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숫자만큼의 말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필 하나 있다 그러면 연필 하나 있는 것만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지. 우아한 자태를 가진 길고 그리고 그 끝이 뾰족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있는 그대로 이상의 많은 말이 아닌 필요한 만큼만의 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인 것 같다. 그런 얘기지. 됐어요? 자, 7번 가볼까? 7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하고 어떨 때는 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어떨 때는 서로 대립관계 이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글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적 없다는 거야. 자, that 이후부터 이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은 밑에 줄에 nature까지입니다.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인지 한번 보세요. 몇 형식이다? 길어서 몇 형식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야. 복잡한 것 같은 것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판서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가볼게. 그 7번의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별거 아닌데 복잡하긴 해. 사실 7번 문제는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I am a boy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야.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is not to say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거지요. 얘가 주어고 동사 그리고 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의 주격법 그리고 여기 that 이후에 나오는 문장은 to say라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이렇게 쓰인 간단한 문장인 거지, 그치? 틀려드니까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지. 맞췄으면 영웅되는 건데. 응? 자, 가볼까요? that. 연결사 나온 겁니다. 연결사 that. 이후에 주어. many다음에 항상 복수형 나와야 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so many species. 주어. 아주 많은 종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alongside us. 우리와 함께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 인간이 개조를 한 환경 속에서 인간과 함께 많은 종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누구와 함께 그럴 때 alongside with us 해가지고 with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네가 필기를 따로 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줄 테니까 들을 때는 그냥 푹 빠져갖고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중에 기억이 더 난다니까. 진짜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들은 것만 갖고 성적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못지않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던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기억이 더 잘 나. 뭐 강렬한 인상을 네가 받아야 돼. 스스로 막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설명할 때 너가 머릿속에서 자꾸 뭔가를 연계를 시켜야 돼요. 연상을 시키고. 자, 아주 많은 종들이 지금 인간이 개조한 수정을 시켜놓은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근데 인간이 만든 수정을 한 변형시킨 그 환경이 이것도 삽입이잖아요. whether A on B지요. A이든 B이든 간에 그럼 인간이 수정을 한 첫 번째 환경이 이런 것이든 그런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한 거죠. 예를 들면은 브리튼 영국에서는 on intensive farmland를 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intensive farmland가? 응? 집중적인 그런 얘기잖아. farmland는 농사짓는 땅이니까 이거 집약 농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집약 농지이던 또 다른 예로 볼 때는 코스타리카에서 지금 regenerating forest 숲을 재생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 재생 녹화 사업 얘기하는 거지. 재생 녹화 사업. 재생 녹화 사업. 야, 이 빨간색은 진짜 잘 안 먹힌다. 어? 똑같은 분필인데 빨간색은 이럴까? 자, 영국의 집약 농지에서든 여기 지금 5월이 병렬인데 여기 앞에는 on이 나왔고 여기는 in이 나왔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치? 똑같은 형태의 마침이 전치사인데 똑같은 전치사 써버리면 병렬 깨졌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저런 갖다 장난치기 참 좋거든. 응? 어떤 것이든 간에 뭐 이런 것뿐이겠어요? 더 있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나 이런 거 처럼 인간이 뭔가 변형을 시킨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많은 종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is not 뭐가 아니라는 거야. not to say 이게 주격보어지, 그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부정사가 주격보어제 나온 거지, 그쵸?
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that 이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that 이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Any human society, 어떠한 인간 사회도, 어떤 인간 사회가 과거든 현재든 간에 has ever lived, 현재 완료 나왔으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적이 있다. 어떻게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오고 있다. 살아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재생 녹화 사업을 하고 있어. 다시 숲을 멋있게 조성을 하고 숲을 멋있게 막 그냥 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숲을 숲답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야,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뭐 이런 거. 자, 지금 브리튼, 영국에서 지명농업 그래가지고 농지가 될 만한 곳에 농업을 짓고 산을 개간하거나 또 어떤 그 숲 같은 데를 개간하고 거기다가 괜히 호텔 짓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농사 질 만한 땅에다가 농사 계속 집중적으로 지읍시다. 이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이건 뭐라는 거야. 인간이 뭔가 개조해서 만든 환경이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종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건 생물 분류상의 종이니까 식물, 뭐 동물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이 자연하고 이렇게 뭐 조화를 이루어 살았다고? 그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살아온 적이 없어. 그런 얘기. 살아온 적이 없어. 그럼 당연히 영어에서는 뭐만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봅시다.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정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rest of nature in the distant past. 여기 in부터 그 밑에 줄에 past까지 다 묶어주는 거죠. 조화로운 공존. 먼 과거에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 의 조화로운 공존이 is romanticized, 낭만적으로 묘사됐고요. 대체로는 fictional notion, 허구적인 개념이에요.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지 실제로 안 그래요. 그런 얘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조화로웠던 적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Present day conservation, 오늘날의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도 흔히 attempts to re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 for example. 자, 오늘날의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도 흔히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이상적 생태계를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이상화 시켜놓은 생태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냐? By reintroducing of hunter-gatherer 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그랬습니다. 자,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헌터 게더러 스타일, 수렵 채집 방식의 burning of vegetation, 초목 태우기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이런 얘기인데, 초목 태우기가 뭡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초목을 태워가지고 수렵 채집 생활들을 계속 이어갔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옛날 방식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야, 이거를 보니까, 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뻥이요, 그런 얘기지. 자, 또 어떤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Reinstating now on economic, medieval farming and forestry practice in Europe and Asia. 유럽과 아시아에서는요, reinstating, 다시 복원시키려고 해요. 뭐를 복원시키려고 해? 지금은 uneconomic, 비경제적인 medieval 중세시대 때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산림업의 관행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러면 이 농림업의 관행은 어떤 것이었어? 장원들이 있어갖고 지주하고 결탁을 해서 전부 다 소작농을 시켜가지고 그 소작료를 주고 소수의 그 기득권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도 그런 짓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아마 지금은 공산주의, 이게 언제 쓰여진 건지 모르겠는데, 공산주의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 지주인 국가가 다 농지를 몰수해가지고, 일한 만큼도 안 주고, 그냥 공동분배한다. 이게 이상적인 거잖아, 그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금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있는데, 옛날에 경제적이지 않았던 거지만 그것이 그러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었나? 어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트루스 사실 우리의 관계, with nature,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is less romantic.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지. 덜 낭만적이다 그런 얘기지. 항상 덜 낭만적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항상 옛날에도 그랬다 그런 얘기지. We eat nature. 우리가 자연을 먹어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 자연을 먹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We take up space. 우리가 공간을 차지해버리고 있대. 어떤 공간? 야생의 자연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occupy, 차지했을 그런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너 그 옛날 소련의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사태 알고 있나요? 들어봤죠? 거기 지금 사람이 이제는 살아 안 사요. 지금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어? 아직도 거기는 사람이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방사능 오염 상태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거지, 원래대로는. 인간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완전 부장을 하고 장비를 다 챙겨서 들어갑니다. 피폭 상황이 얼마큼 개선되었나. 일정한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뭐 완전히 그냥 편폭이 없던 황폐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지역들이 그냥 숲과 풀과 또 야생 동물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뛰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걔네들은 피폭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인간이 차지해서 사라졌던 거기들을 인간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야생의 동물과 식물과 그런 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번성해 나가더라 라는 거지. 우리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산을 허물고 도로를 놓고 뭐 건물을 짓고 뭐 하잖아요. 댐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자연과의 거대한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 보겠습니다. We have used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at a particular time to consume or oust wild creatures. 우리가 또 현재 완료 나왔네, 그치?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대.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있대. 무엇이든지. 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한테 어떤 특정 시기에 가능했던 것이면 이제까지 다 사용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특정 시기에 야생의 생명체들을 소비해 버리거나 내쫓기 위해서 특정 시기에 우리한테 이용이 가능했던 그런 모든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해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with great success, 성공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we are living through a time of extinction, 우리가 어떤 시기를 거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멸종의 시기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망해 볼 때 자연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산 적이 없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